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밤사이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심을 하얗게 뒤덮었는데요. 이런 눈이 결코 낭만적일 수만은 없었지요. 오늘 서울에는 한두 차례 더 눈이 내리고 이 눈은 모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사흘 동안 숨고르기를 하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비교적 크게 반등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혼조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가 2028로 출발한 이후 오름폭을 늘리면서 현재 2038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시황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는데요. 프로그램 말미에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리기는 심리투자 법칙 그리고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투자 시작하라 라는 책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문자 참여 활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급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포인트 상승한 203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2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개장 이후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2040포인트 위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5일선을 하단 라인으로 지지하면서 오늘장 204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 주체 모두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1,000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2,000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1,500원 넘는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에 긍정적인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 내에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3포인트 오른 49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9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상승폭을 주력하면서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이렇게 코스닥은 연일 전강 후약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하단인 120일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개인이 오늘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2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관망하면서 2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약 9억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75전 하락한 1,147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자 어제 종가와 같은 1,149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연말과 월말을 맞이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면서 조금씩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1,140원대 후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IT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디램 생산업체인 엘피다가 대만 업체와 M&A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디램의 공급량 감소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도 2%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도 2%, LG 이노텍도 0.3%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지수로 봤을 때 건설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다 정부가 민간 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1.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7% 이상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1.2% 이상 오르고 있고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도 4%,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를 제한한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관련주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2%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품주인 만두가 0.7%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글로비스도 2.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대권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에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한과 신우, 이즈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한이 14.9%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우가 9%, 동양물산도 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종목이 박근혜 의원의 친서과 관련된 종목이라면 이번엔 정책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의원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안하면서 저출산 관련주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령 메디아스가 9%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KNS도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남양 유업과 매일 유업도 1%,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201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코스피가 다시 힘을 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MBS의 김도영 팀장님 나오셨고요. 또 홍희진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1부의 첫 코너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을 먼저 확인해 드릴 텐데요. 김도영 팀장님의 포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현재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돋보이신데요. 기업은행 가지고 계시네요. 18,400원 선이 이탈이 되면 일부 차익 실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탈이 안 되고 지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내 건설사 최초로 모로코에서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더불어서 오늘 건설주가 강한데요. 대우건설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9.6% 수익률이고요. 오늘 4% 더 오릅니다. 제일기획 역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제일기획도 오늘 장에서 강하고 한솔재지 역시 수익권 내 계십니다. 김도영 팀장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셨던 디지텍 시스템은 우리가 매수하고자 했던 매수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김도영 팀장님,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 동안에 포트에 편입은 됐었지만 AS를 하지 못했던 한솔재지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요. 제일기획까지 먼저 AS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16일 날 272억 원 규모의 임원 횡령 부문 혐의가 좀 발생했던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좀 미비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선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건 차트로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써서 한솔재지는 지주사 성격으로 우리가 포트에 편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배당 여력도 3% 정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차트 전에 한솔재지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특징을 살펴봤을 때 지난 15일에 들어왔던 공격적으로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최근 들어서 21선에 대해서 지지 흐지부단한 기간 조정세로 나가고 있다는 측면은 기관에 대해서 연거푸에서 연일 투신 쪽에서의 매도폭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21선에 대해서 지지를 좀 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서도 이탈하지 않고 21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2,300원 부분에 대해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12,300원 강한 돌파일 경우는 최종 목표가 1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9,750원을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것이 바로 제일기획 부분인데요. 제일기획 한번 수급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겠습니다. 30일과 31일 날 종합 편성 채널 부분에 대한 사업자 부분의 선정 부분이 이제 임박했다는 측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그룹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호주와 그리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일기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상에서 기관의 특징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 8일부터 꾸준하게 순매수로 기관에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성격이라는 거 살펴보셔야겠는데요. 그들의 평단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13,261원으로 현재 마이너스 0.45% 손실 중에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장 대비해서 하락 부분에서 조금 키웠던 부분에서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부분이 발생했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선에 대해서 안착을 하고 그 부분에서 공방이 나온다면 수급이 기금처럼 살아있는 부분에 선도 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차 올라간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주봉상에서도 20주선에 대해서 올라가 있고 이격을 조금 늘려가고 있다는 측면으로서 상승 모멘텀을 실려 있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기획 같은 경우 14,000원 1차 목표가였던 건 도달한 이후에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하락했던 측면이었는데요. 그 측면을 우리가 다시 1차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 14,000원 돌파 시 15,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절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측면이겠죠. 11,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두영 팀장님의 포트에 기업은행과 더불어서 대우건설이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예,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종편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로 또 광고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예, 다시 한번 세 번째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두영 팀장님의 종목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홍희진 전문가님 과연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하고 계실지 화면 통해서 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홍희진 전문가께서는 현재 3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을 돌파하면 상승 탄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분이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이너스 6.7%의 등락이 마이너스 1%대로 줄어든 모습 오늘장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매도 종목이 2가지 종목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데요. LMS는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금호타이어 지금 매도하시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잠시 뒤 얘기를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홍희진 전문가님, 3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2가지 종목은 매도를 하십니다. AS 좀 해주세요. 예, 이제 금호타이어 지금 그 손절 처리는 했습니다. 아쉽게 그 물량, 추가적으로 상장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손절은 하긴 했지만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나 기업 가치를 믿으신다면은 저는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손절을 못 하시고 두고 계시다면은 동사가 이제 시장 점유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30%에서 40% 사이에 지금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3분기 실적도 그 한국타이어와 비슷한 7,200억 매출액에 한 7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급적인 문제지 일단 기업적인 문제가 크지 않다. 앞으로 좀 기업이 개선될 여지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요 며칠간 주가의 흐름을 좀 관찰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추가적인 상장되는 물량 자체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 자체가 이제 5,800원 정도로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의미에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동사의 그 기업 가치를 믿고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접근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LMS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MS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프리즘 시트 부분 이제 소형 프리즘 시트에서 이제 세계 점유율 1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탄력 둔화로 일단 그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한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저는 계속적으로 그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금 윗꼬리를 달고 지금 21선을 좀 소폭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탄력 둔화로 일단은 지금 포트에서 재현을 시켰지만 동사에 대한 점유율이나 기업 가치를 믿으신다면은 앞으로 꾸준한 홀딩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지난 저점이죠. 16,000원에 대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업무역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 포트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영업무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예. 그 방글라데시 지난번에 그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그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한 번에 이제 급락을 보여주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 150원에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은요. 지금 제가 최근에 주목해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의 지분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기업 가치를 믿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 지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제가 11,000원에 대한 돌파가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이 붙어서 급등의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그 선을 지금 넘기가 굉장히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드리겠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현대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에 하락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권 저점인 31,000원, 이제 31,000원 근처에서 지지를 하면서 어저께 오늘 지금 2일 연속의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36,000원이겠지만요. 시장 상황이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지금 기관 쪽과 외국인 쪽 매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황인 만큼 저는 36,000원을 돌파해서 목표가인 4만 원까지 도달도 일단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연구원님의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 매수한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됐었는데 역시나 말씀하셨듯이 좀 길게 보고 들고 가니까 역시 오늘과 같은 날이 옵니다. 오늘 5%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대산업이 34,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두영 팀장님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님의 포트의 종목들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의 전문가는 최대 6종목을 포트에 들고 가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김두영 팀장님, 기업은행, 대우건설, 제일기획, 한솔재지까지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김두영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조금 종목을 언급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조금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언급드릴 것이 바로 SK케미칼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화학사업부에 대한 주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폴리에스테르 부분과 투명 플라스틱 부분 그리고 바이오 디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해서 연간 기준으로 현재 성장성이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30% 성장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바로 생명과학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 성장성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시장 예상치로는 12%의 단기 급등 상승 부분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SK에너지 부분에 가스 부분의 지분 매입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린 에너지와 환경 사업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폴리실리콘 사업과 바이오 디젤에 대한 가시화는 여전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2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조인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50대와 60대가 되면 조인스를 반드시 한 번쯤은 저도 살 것 같은데요. 관절염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선두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 FDA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은 항암제를 제외한 개발 신약까지 지금 이제 직접 가시권에 돌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성장 동력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제약 쪽으로 개발 신약 쪽으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백신주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국내 백신 사업이 녹십자를 통한 독점 상태에서 양강구도로 재편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세 군데 업체가 지금 선두터 나가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고 우리나라의 독과점 상태의 백신 업체인데요. 2009년도에서 2014년도에 세포 배양 방식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6만 도스 정도고요. 거기에 SK케미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도스를 생산을 하는데요. 2013년부터 실제 가시화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벌써 삽을 띄워서 준공을 완료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그 전에 수급 주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 기관계에서 연일 쌍끌이 매수 쪽으로 보시면 돼요. 증권 창구와 그리고 기금의 창구에서 여전히 같이 들어오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저점 이후에 21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여부에 돌파 여부를 반드시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난 뒤에 21선에 대해서 강한 상승 이후에 눌려 있었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세를 이탈 이후에 단기적으로 하락 부분에 이탈하는 부분에서 바로 다음 날 수급으로 들어와서 올라왔다라는 점으로 살펴봤을 때 일봉상에 더 강한 상승 모멘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 일단은 오늘 고점 부분에 지금 강하게 오전장 대비해서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20주선에 대한 심리 이격도 부분에 대해서 강한 지금 매물대를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후장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매수가는 일단은 제가 원고를 작성했을 때문에 59,400원에서 6만 원까지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방송을 들어오는 시점에서
61,500원까지 매수가를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비중 부분에서 61,500원에 5%를 진입을 한다라면 오늘 종가 부분 무렵에서 조금 이탈할 경우에 내가 손실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평단가 낮추기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했을 때 1차 목표가 66,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 최종으로 7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6,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영 팀장님의 오늘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은 SK케미칼인데요. 어제 오늘 주가가 5% 정도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조금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61,5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해보자는 말씀이셨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 보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중국 쪽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철강주에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은 시점이다라고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뉴스보다는 실질적인 그 주가의 흐름을 보고 일단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됐고요. 또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큰 폭의 물량은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동사에 대한 앞으로의 고루 이기 가동에 대한 신규 매출가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 증가에 따른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제 건설, 가전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좀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 게 철강 쪽에서 지금 수요가 둔화가 되면 어떡하나라고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 한국철강협회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내년에는 이제 올해보다 4% 정도 이제 철강 수요에 대해서 이제 4%가량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에 대해서 신규 매출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저는 그 주가가 좀 하락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좀 오랜 박스권이었죠. 지난 그 7월부터 12월까지 좀 기나긴 박스권을 지난주에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시장의 악화주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123,000원 부분,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한 그 가격권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신다면은 아직까지도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에 따른 그 전고점 그 고점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그 돌파를 할 때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량 대비 지금 조정시 거래량은 한참 좀 적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매수가를 121,000원부터 124,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전고점 부분과 현재 지금 5일선 아래에서만 일단 매집을 해간다면은 그 추가적으로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없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손절 가격인 지난 지금 21선 가격 정도가 될 것 21선보다 좀 아래 가격이 될 것 같은데요. 114,000원 정도 손절 가격만 명확히 지켜주신다면은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일단은 지난 전고점을 넘어서 145,0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중국의 기습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제 철강주가 좀 직격탄을 맞았는데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철강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이런 점들은 단기 악재에 그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요, 제가 목표가를 잠시만요. 지금 그 매수 가격을 121,000원으로 지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12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지금 차트를 잠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지난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135,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난 횡보 구간이었죠. 횡보 구간이었던 114,000원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매수가 121,000원, 124,000원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인데 13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지난번에 이제 조정받았던 횡보 구간이었던 11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대영 팀장님께서 또 한 종목 관심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김도영 팀장님께서 이제는 좀 종목을 고를 만한 장이 됐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네. 그 이유와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 랠리 그리고 산타 랠리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1월 달에 대한 조금 악재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도달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른 특성이 있다라면 종목들이 골고루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같은 편중돼서 대형주들이 좀 많이 갔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래간만에 오늘 또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SK 브로드밴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SK텔레콤과 도대체 언제 합병을 할 거냐는 궁금증을 자아내고는 있는데요. 일단 그것보다는 이제는 단기 하락 부분에서 조정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수급 부분에 선도 주체가 들어왔던 측면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SK텔레콤 편입 이후에 재판매 효과 등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지금 현재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측면인데요. 드디어 이번 4분기에서는 2조 매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거푸 조금 돌파하지 못했던 것이 돌파 가능성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올해 연간 영업실적 부분에 대해서 흑자 전환에 또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인터넷 TV죠. IPTV 부분이 내년에는 500만 가입자 시대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KT보다는 SK 브로드밴드에서 IPTV 같은 2위 업체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이번에 임직원의 변경 부분에 따라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SK 브로드밴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올 때 강하게 강점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신성장 먹거리를 빨리 좀 찾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B2B라는 성장 모멘텀을 좀 찾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자결제 부분의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부분의 상거래 계약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내년부터 올해 가시화됐던 것이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으면서 SK 브로드밴드의 주 수익원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SK텔레콤과 그리고 브로드밴드에 대한 유무선 복합 상품들에서 재판매 효과로 해서 마케팅 비용이 무려 1,000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제 실적에 바탕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지난 12월 14일부터 기금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평단가는 5,217원 정도로 잡혀 있고요. 현재 0.63% 어제 기준으로 주당 33원의 이익 구간에 있습니다. 차트를 종목별 투자자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먼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금 제가 말씀드린 12월 14일부터 이날의 기준으로 평단가를 파악해 봤더니 5,217원이었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먼저 그려봤습니다. 보기 편하시게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연평도 따라서 단기 급락 부분에 대해서 재차 급락 이후에 수급 주체로 들어왔다는 측면인데요. 그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본다면 바로 이날이죠. 밑꼬리를 했다는 측면.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누르갔을 때 오후장에 들어와서 수급인 기관과 외국인이 선도 주체로 밑꼬리를 달았던 형국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따지기는 이제 다시 마무리가 되어가는 형국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21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박스 1차와 2차 부분에 대해서 조정 마무리가 지금 들어가는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쯤이면 매수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190원에서 5,250원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지난 부분에 대해서 박스권의 상단이었던 5,88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최근 고점은 6,410원이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6,3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종목은 모두 거래손에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SK 브로드밴드는 코스닥 시총 3위 종목입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홍희진 전문가께서 또 현대제철에 이어서 한 종목 더 관심 갖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LG화학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금 지수 상승에 따른 투신권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에서 매도하는 종목 그 중에서 이제 좀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서 LG화학은 앞으로의 그 중국 수요 부분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사회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이라든지 SOC, 기타 이제 전망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봤을 때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매출 비중이 75%에 육박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비중에서 앞으로의 조금 수혜가 지속이 된다면은 그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주목을 해볼 부분은 그 2차 전지 부분입니다. 이제 모두 2차 전지 하면 이제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만 들어가는 걸로 많이들 아시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자동차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동차에서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이제 가격적으로 안정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흐름입니다. 최근에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보신다면은 일단은 지금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저는 이제 주가를 조금 끌고 가는 입장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난 7월부터 외국인의 지분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같이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투신권의 매도가 지금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 물량을 이제 뭐 외국인이라든지 다른 기관 쪽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투신권에서는 소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매수 가격은 제가 지금 37만 4천 원부터 38만 원 정도까지 밴드를 지금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만 36만 2천 원 정확하게 지켜주신다면은 지난 전고점 넘어서 42만 원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두영 팀장님과 또 홍희진 전문가께서 새롭게 편입하실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매수가에 도달이 하지 못한다면 편입에 실패하게 되니까요. 함께하신 분들도 함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2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 시간에도 상담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책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3885님께서 보내주신 디오텍입니다. 디오텍을 7,900원에 100%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신다고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두영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디오텍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단말기 쪽에서 필기 인식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이죠. 최근 들어서 터치 패널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측면처럼 음성 인식 부분에도 이제는 또 사업 자체가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체가 지금 디오텍 같은 경우는 주체가 부실되어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때 기다리다 못하는 손절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수급을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자에도 이후에 국가 구간에서 수급으로 들어왔던 부분에서 매수 기주 이후에 투신은 연거푸 매도로 조금 일관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투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눈물 젖은 빵이라는 부분이죠. 시장은 2000포인트를 넘어서 계속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펀드 환매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시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선에서 강한 돌파부에서 상한가 부분에서 살짝만 들어왔었던 측면을 살펴본다면요. 이날 같은 경우인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 21일 날 우리가 수급을 다시 한번 본다라면 21일 날 개인들만의 매수 기조로 강하게 들어왔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개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아직 수급 자체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21선에 대해서 7,460원 부분의 강한 돌파가 좀 필요할 것으로 사례되어지고요. 주봉상으로 부분했을 때도 여전히 7,900원의 2차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수급도 깨져 있는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7,200 지금 현재 오늘 저점부보다 조금 낮은 7,000원대 부분에만 지지를 한다라면 다시 재차 테마가 부각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0일 날 부분에 그러면 그 7,000원 이탈했던 부분에 수급적으로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날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만이 결국은 투매성 부분으로 매수했던 기조에서 매도는 얼마 나오지 못했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 주체 자체가 없어졌던 거에 거래량 대비해서 하락폭을 키웠었는데요. 그날 바로 기관
기관에서의 투신에서의 매수 기조로 들어왔다는 측면을 봤을 때 분명히 아직까지는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될 수 있고 모멘텀이 실려 있다는 측면으로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선에 대한 이탈 부분보다는 7,900원 부분까지의 상승 여부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호텔신라 봐드릴게요. 호텔신라를 9225님께서 사셨고요. 28,400원에 이분 역시 비중이 100% 예, 가지고 계십니다. 올인했는데요. 꼭 상담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자, 호텔 영업 부문은 예나 지금이나 큰 매출 성장이나 이익 증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인할 만한 종목인지를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면세점 부문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호텔신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그 아무리 확신이 있는 종목이라도 100% 몰빵은 저는 별 이렇게 그 비추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지금 손실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매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매출 부분, 면세점 부분이 지금 동사의 매출 부분이 83%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숙박업에 대해서 한 13%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면세점이라고 하면 이제 여행객들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행객들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외 이제 관광객들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같은 것도 이제 워낙 강세와 그다음에 소득 증가에 따른 해외 여행 증가로 인해서 지금 면세점의 그 매출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그 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 주목을 해봤을 때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금리 인상이 될 경우 이제 중국 쪽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국내로 이제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해서 좀 중장기적인 좀 안목이 좀 필요하신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은 강하지만 그렇게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그 증가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수 주체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 정고점 부분, 지난 횡보 구간이었던 27,000원 부분을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그 지지선으로 지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상승이 있기 전에 지지 구간이었던 27,000원 부분과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이 좀 일치를 하기 때문에요. 27,000원 이탈 시는 저는 비중을 50% 정도 일단 줄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순환매에 따른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29,000원 정도까지 한 61선까지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그 또한 마찬가지로 비중을 50% 정도 줄이신 다음에 일단은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때는 동사에 대한 실적을 꼭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뭐 중국 관광객 부분이나 국내 여행객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384님께서 문의하신 NC소프트를 봐드릴게요. NC소프트를 21만 9천 원에 매수하신 분,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서 부탁합니다라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 팀장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NC소프트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이 맨날 221선 얘기하는데 1년의 평균값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의 단기적으로 이탈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2차 매수로 조금 진입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단기 승승 그리고 오늘의 다시 재차 상승으로 봤을 때 일단 안착 여부는 단기 급락 부분은 조정 모멘텀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도체 외국인과 기관계에서의 또다시 한번 매수를 일단은 살짝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한번 긍정적이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계절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방학 시즌에 맞아서 NC소프트 부분에서 단기 급락은 두 가지 부분이었죠. 신규 작품에 대한 개인 부분이 런칭이 늦어진다는 측면하고 야구 창단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던 거 그것보다는 이제는 계절적 성수기 부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했던 가격은 22만 그거보다 높은 22만 2천 원에 대한 21선 돌파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일단은 60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수급은 양호하다는 측면 이제 조정 마무리될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2만 2천 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23만 5천 원까지 상승 모멘텀이 실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종목 상담 1부 시간에 많이 못 해드렸는데요. 2부 시간에 한꺼번에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은 HNBS의 김두영 팀장님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전문가의 투자법을 배워보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가 이어집니다. 2부 시간에도 역시 종목 상담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넓은 안목이 요구되는 시대. 증권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서울경제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증권 재테크 전문 채널 서울경제TV가 시청자와 함께할 유능한 증권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서울경제TV 방송 출연은 물론 회원들의 주식 상담과 온라인 장중 방송까지 증권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서울경제TV에서 그 꿈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탠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면호입니다. 서울에도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요. 차량상 이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그 구제역 관련된 그런 그 장비들이 다 얼어서요. 구제역 관련해서 상당히 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분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일하는 것이 불편한데 좀 힘내시고요. 춥더라도 파이팅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목균형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선행스팬 1과 그리고 선행스팬 2, 그리고 후행스팬,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모두 복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서 종목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 기준선은 계속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그리고 후행스팬까지 요 세 가지 선에 들어가는 숫자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칠판에서 한번 쓰는 숫자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목균형표를 하면서 52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52라는 숫자에서 모든 숫자들이 파생돼서 나오기 때문이죠. 50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는데 그 한 계절을 담당하는 날짜가 순수 날짜가 52일이다. 그래서 이 50일도 계절도 초봄과 늦봄, 초여름과 늦여름 나눠지기 때문에 나눠봤을 경우에 2로 나눠서 26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 26이라는 숫자가 바로
선행 스팬 1에서 선행에서 앞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기준값, 중간값을 26일 선행시킨 값이 26일이고요. 후행 스팬에서도 그날의 종가 가격을 26일 뒤로 후행시킨 그 가격에 들어가는 숫자도 26일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선행 스팬 2에서 발생되는 52라는 숫자도 최고가와 최저가의 52일간의 값을 나누기 2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요 숫자들 52에서 나눠져서 26이 나온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런 내용은 뭐 어디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것만 잘 기억을 하시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언제나 저 검투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HTS에도 이 일목균형표와 관련된 보조지표 차트들은 다 있으니까요. 그 점 명심을 하시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라고 보조지표를 딱 찾아서요. 딱 누르게 되면 일목균형표의 차트가 생기는 것이죠. 자, 전환선과 기준선. 자, 선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실 겁니다. 자, 전환선이, 자, 제가 한번 쓰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전환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는 선이 기준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조금 흐릿하게 보이죠? 이 뒤에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선이 후행 스팬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선이 선행 스팬 1, 그리고 파란색 선이 선행 스팬 2다. 그래서 총 5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졌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복잡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HTS에 켜놓고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면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포스코라는 차트입니다. 포스코를 한번 후행시켜 가지고 뒤로 한번 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한 11월 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앞에 캔들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는 앞에를 생각하지 않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전환선, 가려져 있는 이 전환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캔들은 빠지고 있고,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하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추세가 좀 좋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목균형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캔들도 한번 보자. 캔들의 지지 구간대, 과거에 상당히 의미 있었던 시세가 나는 그런 자리들에서 한번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 여기서 1차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가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기다려보는 것이죠.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죠? 매수가를 그냥 깨버렸죠? 자,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안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빠졌는데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2차 매수 구간을 한번 잡아보자. 자, 과거의 캔들에 보여주었던 지지 구간대, 캔들만 보는 겁니다. 2차 매수 구간, 자, 2차 매수 구간에서 지지받았던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더라. 과거에도 이렇게 지지를 받았죠. 자, 그래서 다시 이걸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검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이, 전환선이 여기 있는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좀 더 빠르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려고 한다면 전환선을 뚫는 시점대, 이런 시점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한 투자자라면 모르겠다. 추세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실전에서는 겁이 나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신 이후에 조금 더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기다려 봤더니 주가가 빠졌죠. 다행이다. 물론 단타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 구간대에서 그냥 털고 한 1, 2% 정도, 한 3, 4% 정도 수익권에서 나오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중하신 투자자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빠집니까? 예, 더 빠지네요. 자, 더 빠집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지점대보다도 더 빠지는, 과거에 다시 3차 한번 노려볼 만한 캔들의 지지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전환선과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시점대가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매수를 하는데 그동안 한 4, 5일 동안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고는 있지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겁니다. 고민이 많이 되겠죠. 자, 저라면은 만약에 제가 이 포스코 이 시점대에서 전환선이 기준선 돌파됐다면 언제 매수할까? 검투사라면 아마도 4일과 5일 동안 거래되던 시점대에 거의 종가 가격대 아래꼬리 달았던 요 부분대를 평균적으로 아래꼬리 달 때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4, 5일 동안 몸통 아랫부분에서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평균적인 가격 이하 부분대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포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아마 매수가를 46만 8천 원 하단부로 지켜놓고 46만 8천 원이 오면은 매수하고 안 오면 매수 안 한다. 종목들이 2,000 종목이 넘는데 그걸 굳이 쫓아가는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켜봤더니 한번 조금 앞으로 당겨보도록 하죠.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전환선이 돌파되는 이런 시점대에서 한두 번 정도는 매수가의 기회를 주더라. 자,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의 결과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죠. 자,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제가 이것을 실전에서 매매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매수한 가격을 이 구간대에서 전환선이 돌파됐지만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전환선을 깰 것 같기도 하고 안 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도 저는 여기서 50% 정도를 털어줬거나 아니면은 그래 어차피 저가 매수했는데 저점에서 46만 8천 원 지점대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매수가만 안 깨지면 한번 전환선 기준선 이탈되기 전에 한번 매수를 그냥 들고 가보겠다. 매수가 깨지면 그냥 큰 폭의 손실 없이 수수료 정도만 떼인다 생각하고 가겠다라고 했다면 여기서 고민을 안 했겠죠. 자, 두 번의 고비가 있었던 겁니다. 매수하는 고민과 털어야 하는 두 번째 고민에서 잘 견뎌냈더니 시세를 뚫고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보유를 했다면 저는 다시 여기서 고민을 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의문 구름층 상단에서 자꾸 후행 스팬 2를 맞고 떨어지는 저항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돌파를 해주면 강한 시세를 내겠지만 돌파를 못한다면 여기서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다. 한 5%, 6% 이상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 한 30%에서 40%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해주고 다시 한번 2차 매도 구간을 이 구간대 전환선의 지지라인이 이탈되면 2차 매도를 해보겠다. 수익은 이미 이 지점대에서 발생이 됐으니까요. 여유 있게 한번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전환선이 돌파가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보유를 해서 돌파가 되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여력들이 발생이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일목균형표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후행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요.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현재의 종가 가격을 26일로 뒤로 미루면서 지금 현재 위치가 따뜻한 여름인지 아니면 추운 겨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따라서 후행 스팬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후행 스팬을 한번 거보죠. 후행 스팬이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겨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저점 찍는 시점대, 요 구간대에서 후행 스팬이 다시 상방향으로 가면
지금 여름이 오고 있구나. 지금 포스코는 여름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일목균형표에서 맞는 해석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 검투사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뭐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는 이제 증권방송이 오픈이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